안녕하세요, 코인티브입니다. 제가 이렇게 녹음하면서 방송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왔냐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좀 해외에서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왔다 갔다도 아니죠, 거의 해외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 방송을 못하게 됐었고, 해외에서 인터넷이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서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안 하던 습관이 들어지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상을 몇 개 올리긴 했지만 그런 영상들이잖아요. 그냥 최근에 있었던 소식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제가 최근에 도리도리님 방송을 보다가 이 뉴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딱 제가 좋아하는 음모론적인 얘기면서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딱 좋은 소재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거 2021년 기사긴 한데 이제 거의 1년 전이죠. 11년 12월이니까 거의 1년 전인데,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경제 재앙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람은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부터 해가지고 좀 대립이 심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죠. 중국이 그렇게 또 나빠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여주진 않죠.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은 하나의 팀이다. 그냥 역할을 서로 부여받은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위권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리더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자체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거물급들은 특히 더욱더 그런데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뭐 바이든, 뭐 트럼프, 푸틴, 다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다 하나의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중국, 미국 특별히 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워낙 음모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과연 올까요?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저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이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누가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미국도 전쟁하기 싫고 중국도 전쟁하기 싫겠죠.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2년 후 미중 전쟁? 이거는 2023년 1월이에요. 1월 30일. 얼마 되지도 않은 기사죠. 2달도 안 된 기사인데, 미국의 공군 사성 장군이 2년 후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깐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뉴스까지 나왔겠죠. 미국과 중국이 2025년에 싸울 것 같은 직감. 왜 직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사람들이. 미 공군의 사성 장군이면 상당히 높은 위기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사로 보고 설마 싸우겠어, 전쟁 나면 얼마나 피해가 큰데. 하지만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컸나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도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그 리더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도대체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냐 이거죠.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디지털 사회가 더 급격하게 빨라졌고, 당장 보시더라도 가상현실에서 일을 하거나 뭐 게임을 즐기거나 뭐 여러가지 활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 디지털 사회를 이끌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쟁 또는 경제 위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바이든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대규모 해킹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2021년 거의 후반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기사도 작년 3월 기사잖아요. 러시아 대규모 해킹 공격 시 사이버 세계대전 가능성은? 근데 이게 뉴스에서는 사이버 대전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미국 대륙 내에서 전쟁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그걸 봤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미래 사이버 공격 때문에 미국 전쟁할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021년 7월이에요. is increasing exponentially, the capability.
근데 그게 사이버 공격이 아니에요. 이제 푸틴에게 절대 공격하면 안 되는 미국 시설들을 알려줬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사이버 공격이긴 한데 이걸 왜 알려주냐고. 미국이 미래의 사이버 공격 때문에 미국이 전쟁할 가능성이 있어요. Who has a real problem. He's sitting on top of an economy that has nuclear weapons and oil wells and nothing else. Nothing else. Their economy is the 8th smallest in the world now, largest in the world. He knows he's in real trouble. Look, today my administration is issuing new warnings that based on evolving intelligence, Russia may be planning a cyber attack. 계속 얘기하죠 이건.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번 그레이트 리셋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트 리셋이 뭐냐면 전 세계 초기화예요. 왜 초기화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함. 경제를 다 마비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전 세계 초기화돼요. 전쟁 또는 경제 대공황.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해야 새로운 세상입니다. 왜 가속화? 결국에는 코비드의 연장이죠. 코비드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디지털 사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셧다운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어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아마 할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방송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모아야 돼요. 비트코인이 결국에 디지털 화폐의 기축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물론 제 내피셜인데 디지털 화폐의 기축이 될 건데 솔직히 비트코인 2100만 개라고 하지만 2100만 개 다 없잖아요. 아직 채굴 안 된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채굴되긴 했으니까 적게는 200만 개에서 많게는 600만 개까지도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2100만 개 중에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0.1개만 있어도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비트코인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모으는 게 현명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 사는 것이 이게 대비다. 미래의 전쟁, 경제 대공황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 너는 사실 기독교인이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지진, 그 다음에 역병, 민족 간의 대립,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근. 아직 기근은 많이 안 왔잖아요. 전쟁이 없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역병 일어나고 있죠. 민족 간에 서로 싫어하고 하는 것들, 대립하는 거 일어나고 있죠. 기근은 아직 안 왔어요. 이거 올 거예요. 100%.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기근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기근이 100% 옵니다. 그럴 때 비트코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먹을 거라도 이렇게 사놓던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비상식량. 근데 비상식량의 문제가 뭐 5년, 10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쌀 잘 보관하면 5년 이상 보관할 수 있고요. 뭐 참치 뭐 5년 이상 보관할 수 있죠. 10년도 보관할 수 있어 참치는. 근데 이런 것들만 쌓아놓고 뭐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뭐 나중에 다 뺏어갈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비트코인을 모아놓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기근이 온다는 거는 이런 식료품이나 모든 생활용품들이 다 가격이 이게 엄청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예요. 영화 보면 부자들과 빈부격차가 있잖아요. 빈부격차 더 커지거든요.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져요. 그럼 빈부격차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빈부격차가 생기는 뭐 영화들이 뭐가 있었죠? 뭐 설국열차도 있었고 또 뭐냐 엘리시움 많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 영화들 보면은 어둡잖아요. 미래의 배경이 어둡고 구역별로 정해져 가지고
통행증 없으면 구역에 갈 수도 없고, 한국에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최근에 그 시지프스인가? 네, 한국 드라마 중에 시지프스 맞나? 넷플릭스에 일리시우 설국요청 보면 전쟁 나거나 아니 무슨 격변이 있어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빈부격차 커지고 구역이 나눠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영화에서 표현하는 미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단 잃어버리지 않게 뭐 0.01개라도 하면, 0.01개면 지금 10만원이잖아요. 맞나? 아니 30만원. 0.1개가 300만원, 1개면 3천만원이니까 조금씩 모아 나가면 됩니다.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전쟁 얘기가 뭐 2, 3년 후에 얘기하잖아요. 2025년이에요. 어차피 우리들은 인공지능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여기서 인간이 진짜 점점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챗 GPT 엄청 유행이죠. 챗 GPT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 좋아요. 챗 GPT도 좋은데 빙, 와 빙 진짜 좋아. 빙에 있는 그 채팅봇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좋아. 지금 쓰고 있는데 최강이에요, 최강.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발달된 게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지금도 벌써부터 이런데 이거 빙이 있고 나서 저 검색 안 해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주 짧은 몇 개월이거든요. 챗 GPT 발표하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세상이. 지금 비트코인은 사도 좋은 시기인 게,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CBBI 히스토리컬 차트예요. 보면 점수가 100이면 제일 높은 건데 18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집 기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거의 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다른 데도 보시면 여기가 떨어졌다가 이제 슬슬 이렇게 올라가죠. 다른 연도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집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제가 옛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21년 후반기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모아야 될 시기다. 이런 시기에 있다. 우린 여기에 있다. 네, 사야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갈 날이 있겠죠. 어느 날. 알 수 없지만 그게 2025년일 가능성이 높겠죠. 관광기로 따지면. 분명히 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분명히 그 위기에 맞는 뭔가가 올 거예요.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인구를 2025년에 미국 인구가 3억에서 1억까지 3억에서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한 인구 조사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측 자료가 살짝 공개가 됐었는데 2025년에 미국 인구가 1억으로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은 3천 몇백만이었나? 한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은 이랬었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 미국의 패권이 없어지겠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다.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세계 경제 포럼 유명하죠? 다보스 포럼 다 아시죠?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의장이 지금 얘기하는 여기 의장이 지금 미국의 패권이 없어질 거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 이 뉴스를 가지고 도리도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 하는 이유가 다 필요 없고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코인튜브의 컨셉이 뭐냐, 코인 모으기 운동본부, 이게 바로 코인튜브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초점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냐? 비트코인 모으기. 알트를 사더라도 비트코인 모으기 위해 사고, 메이저 코인과 메이저 코인이 될 만한 코인들을 여기에는 이제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되면 작은 돈만 실험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무조건 50% 이상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리도리님 방송을 추천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 이 두 분을 추천하는 이유가 코인에 대한 무한 신뢰, 비트. 한 명 또 빼먹었다. 노태민 작가님 다들 아시죠? 노태민 작가님 채널도 강추합니다. 이분들 영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분들이 비트를 모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비트 파는 건 아니라고. 비트는 모아야 돼요. 비트 모으라고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